좋아요, 구독. 자, 잭슨 홀하고 FOMC에서 파월이 희망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 또다시 불거진 속도 조절론이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월, 8월 큰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 모습이 데자뷰 되면서 시장이 또 큰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오늘은 물론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따가 새벽 시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영국이 제가 저번 주에 영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를 했죠. 열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비 스텝 0.25%를 일단 금리를 올렸죠. 그렇죠? 0.5나 뭐 0.75, 1%가 아니라 0.25를 올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오른 이유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른 것이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곤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저번 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은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연준에 일단은 대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매수의 변곡점이 아직 나오는 것은 없어요. 매수의 변곡점이. 자, 여러분 항상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는데 기술적으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잡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현물이든 선물이든지 간에 어떤 매수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 그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어떤 매수의 변곡점을 찾는 것이거든요. 자, 매수의 변곡점을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가 인하된다. 혹은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일단은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 매수의 변곡점 이게 나왔나요? 저는 아직은 나오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자, 파월이 8월 달을 상기하세요, 여러분. 8월 달에 잭슨홀에서 8분 동안 A4지 3장 분량을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게 떠났죠. 굉장히 멋있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자막에서도 조금 비춰졌는데요. 전 세계의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 파월은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했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했고요. 금리 인상 시작했고요. 금리 인상하면서 뭐하고 같이 했습니까? QT 같이 시작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로직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혹은 노동시장이 우리가 노크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라라는 노크를 했을 때 노동시장 실업률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실업률과 비농지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지표 하고요. 실업률이 일단은 발표가 될 건데 자, 실업률 쭉 보세요. 올해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올해 실업률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농지표입니다. 비농지표도 어떻습니까? 시장의 예측보다 거의 다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얘기죠. 예. 자, 실업률 4.4%가 연준의 피봇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의 피봇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연준이 언제 자기의 뜻을 굽히고 행동을 바꿀 것이냐, 이게 피봇입니다. 그렇죠? 자, 연준은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연준이 행동을 돌리게 만들 것인가? 자, 이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률 지표도 있을 것이고 물가 지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 시그널, 뭐 경기 침체 혹은 뭐 스위스 관련 은행 파산설 등등 여러 가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실업률이다. 자, 비농지표와 실업률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연준이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것인가? 지금 시장은 연준이 행동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행동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데이터상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실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실업률. 제가 올해 정말 실업률에 관해서 100번은 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일단은 보도록 하죠. 자, 실업률의 상승 기간입니다. 실업률이 17개월, 27, 30, 29개월 정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 기간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자, 평균적으로 26개월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발표했죠. 7월부터라고. 자, 평균 26개월이 걸립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점을 일단 볼게요. 실업률의 저점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의 저점이요. 최근 데이터로는 4.4%가 최저예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3.5에서 지금 조금 올랐죠. 3.7까지. 자, 고점 볼까요? 고점은 뭡니까? 평균값만 해도요, 8 정도 되죠,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실업률 몇 프로입니까? 3.7%입니다. 자, 상승폭 볼게요. 상승폭이 평균 3.5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 제가 한 24개월 정도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단계다. 그리고 그때 실업률의 저점은 약 한 5.2%가 될 것이고 실업률의 고점은 약 8.7%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실업률은 몇 프로입니까? 3.7%입니다. 저점에도 다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직 금리 인하나 금리 속도 조절로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로 전부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게 이 데이터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연준에서 얘기하는 실업률 4.4% 여기입니다. 4.4%. 자, 연준에서도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금요일 날 제가 설명드리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한번 이제 금요일 날 나올 건데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이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경제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필립스 곡선으로의 회귀다.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잭슨홀 미팅이나 FOMC에서 계속적으로 연준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낸 것은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요, 지금 실업률을 높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쓸데없이 실업률을 이렇게 4.4%로 발표한 게 아니죠. 자,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연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업률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간, 저점, 고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퍼슨 연준 이사가 이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노동시장 얘기하고 노동시장 얘기하고 노동시장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파악하시는데 노동시장 실업률 안 보시면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 해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기사 뜬 거.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진단했으며 이직의 증가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고용이직 보고서 발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리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